안녕하십니까.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GPU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야말로 엔비디아 전성기입니다. 이 생성형 AI를 위한 거대 언어 모델을 자체 개발하려면 그 CPU를 도와줄 GPU가 필요한데요. 그 엔비디아의 칩이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이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. D램의 끝판왕이라는 HBM이 25만원 정도 하는데요. 이 엔비디아의 GPU인 A100, 그 암페어 100 같은 경우는 1만 달러, 하나로 1300만원 수준입니다. 그런데 챗 GPT만 해도 개당 1300만원의 A100 GPU가 10,000개 이상 탑재되어 있죠.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이 엔비디아의 GPU 시장 전체에서 점유율은 70%가량 되는데요. 10개 중에 7개 수준입니다. 그런데 AI 개발에 이용되는 GPU는 92%에서 최대 95% 정도 됩니다. 10개 중에 9개 이상이 엔비디아 GPU라는 뜻이죠. 그래서 혹자는 엔비디아가 AI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인텔이 PC에 미쳤던 파급력과 거의 유사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기까지는 개발자들을 위한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.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엔비디아가 독자적으로 만든 개발자용 소프트웨어인 쿠다인데요. 이 쿠다는 이 컴퓨팅 통합장치 아키텍처의 약자입니다. 이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쿠다인데요. 타 제품 대비 월등합니다. 이게 나온 해가 2006년인데요. 이 당시 엔비디아는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의 모든 코드가 인텔 CPU용으로 작성됐다는 게 시장 확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. 이 병렬 연산이 가능한 GPU의 강점이 알려지면 결국 CPU의 대체제로서 이 GPU가 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쿠다를 개발했고 계속 진화시켜 왔던 것이죠. 젠슨항의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입니다. 이 엔비디아는 쿠다를 그래픽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개했습니다. 특히 이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칩,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되게끔 했습니다. 여기에 쿠다는 거의 모든 개발자 도구, 가령 그 메타가 만든 AI 개발자 소프트웨어인 파이토치, 그리고 구글의 소프트웨어인 텐서플로우와 연동되기까지 합니다. 이 품질이 균질한 걸로 유명한데요. 이 쿠다 안에서 다 되다 보니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. 이 때문에 대다수의 슈퍼컴퓨터나 대형 연구소, 데이터 센터 등에서는 이 쿠다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엔비디아 GPU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 이게 엔비디아는 쿠다의 활용이 넓어질수록 새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뜻입니다. 이는 그 CPU 시장에서 인텔과 AMD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에 GPU에서만큼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과도 연관되는 이슈입니다. GPU에서만큼은 쿠다의 시장 종속 효과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가 가능하다는 뜻이죠. 이 엔비디아의 장기화된 독점 구도를 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. 물론 이런 엔비디아를 깨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. 쿠다를 깨기 위해서 그 애플, 인텔 등 엔비디아의 경쟁 그룹들이 힘을 합쳐서 2009년에 그 오픈CL, 오픈 컴퓨팅 랭귀지를 내놨었죠. 이 오픈CL 프로그램이 나온 직후부터 인텔, AMD, ARM 등에서는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밀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. 이 쿠다가 워낙 성능이 좋고 호환성과 범용성도 뛰어난 탓입니다. 그래서 오픈CL이 영 어렵다, 오픈CL로서는 답이 없다고 느낀 AMD는 결국 그 자체 프로그램인 로쿰을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. 이는 최근 그 AMD가 최첨단 AI GPU 그 MI300X입니다. 이 AI GPU를 내놓으면서 쿠다 AI 개발 도구와 경쟁할 수 있는 그 로쿰 업데이트판을 공개했었는데요. 시장 반응이 냉랭했습니다. 당시 시장에서는 AMD 칩, 그러니까 AMD GPU가 이 하드웨어 성능 면에서는 엔비디아 GPU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AMD의 개발 도구가 엔비디아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.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칩 대신에 AMD의 GPU를, 그러니까 MI300X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오피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AI 붐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엔비디아 GPU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미 그 중국에서는 A100이 하나로 최대 2,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정가의 2배 수준이죠. 이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밀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최근에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원래 엔비디아 GPU를 10억 달러치 주문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. 가장 최근에는 오라클의 결정이 눈에 띄었는데요. 결국
선택은 엔비디아였습니다. 오라클은 원래 엔비디아 GPU 칩 구입에 수십억 달러 규모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라클이 최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엔비디아 AI GPU는 총 16,00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오라클의 선택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또 하나 있었는데요. 바로 CPU 파트너로서 인텔을 내치고 AMD의 CPU와 신생 CPU 업체인 암페어 CPU를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. 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은 인텔 CPU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AMD와 암페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오라클의 선택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. 이 정통의 강자 인텔의 추락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의미하는데요. 시장에서 수요 감소로 인텔의 물량이 비는 자리는 결국 파운드리가 만들어야 할 칩 물량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는 역설적으로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. 오늘은 AI 칩 시장 구도를 이래저래 생각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